네, 요즘 정말 핫한 분입니다.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불리는 것 같은데요.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띄우지 너무 마시고 뭐 정신적 지주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놀아드리는 사람. 놀아드리는 사람 일, 모든 현안에 있어서 또 김종대 교수의 이 말 한마디 분석 하나하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참 고마운 말씀인데 네, 국방만 3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소식이 빠를 때가 있고 음,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왕이면 친절하게 네, 쉽게 좀 말씀드리자 하고 노력 중이라는 노력 말씀입니다. 중이다. 좋습니다. 오늘도 그 네. 노력이 어떻게 빛을 보여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 댓글 보니까 금요일은 종대 타임 네. 전하명신님이 댓글 달아주셨고 배창수님이 종대형 화이팅. 젤리스님은 울산에서 응원합니다 하셨고 울산 아이고 그 뭐 요즘 뭐 석유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조님도 김종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향우님도 김종대 교수님 시원시원한 논평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보실 때 댓글도 좋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아이, 버튼 그럼. 눌러서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이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국방 얘기 또 최혜병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 네. 더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석유 대박. 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만 남았다. 석유 대박을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고 주가가 많이 뛰고 지금 국민들은 이거 정말 맞냐, 정말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희가 화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세종 정부 청사 모습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액트지오의 고문, 액트지오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 제 오마이 TV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기자회견 현장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 드리니까 생중계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보면서 또 바로바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뭔가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큰 한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시 후 10시부터가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학이 무속에 점령당한 하나의 대참사가 벌어질 거다. 이제 30분 남았다. 그렇게 네. 예언을 해 주시는군요. 예. 오늘 네. 어쩌면 아브레오 박사는 네. 크게 사기는 안 칠 수도 있어. 어. 자기가 어. 그 탄성파라는 어떤 파장을 통해서 분석해봤을 때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냥 학자적 얘기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네. 그래서 대량의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기꾼 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거는 탐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시추를 해봐야 하는 시추해봐야 거. 되겠죠. 예. 경제성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이게 엎질러진 물이 돼가지고 오늘 네.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그 사이비 과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또 참사의 하루가 될 것이다. 그래요. 예.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종대 교수 이따가 뭔 말을 하든 제가 다 대사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브리핑 첫 순서로 석유가 동해 포항 영일 만에 대량 매장돼 있다. 이게 그리고 경제 효과를 보니까 2,200조 정도의 또 경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놨다라는 게 국민의힘 여권 쪽의 설명이고 야권을 향해서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보면 나타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소설가 노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희망은 죄가 없다. 음.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에는 죄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항상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암울해지고 그럼요. 문명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건데 네. 문제는 망상과 희망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희망 있는 건 나쁘대? 어? 음.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건 나도 좋아.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망상과 희망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컨대 내가 다음 주에 로또 당첨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사놔야 돼. 사놔야 돼. 또 뭐 여기 갑자기 없던 지하철이 쓴대. 우리 집 아파트값 10배 뛸 거야. 이런 게 희망일까? 아, 이런 거는 희망이라고 하질 않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희망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일종의 어떤 자기 만족이자 어떤 자기 최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적 결과보다는 절망적 결과를 더 많이 이게 망상이라. 희망은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만들어 나가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건 다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에서 나오는 게 희망인 것이지, 그냥 뭐가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면 이건 망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어떤 유희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비 과학이 들어와. 이게 사이비 과학이. 예. 그 사이비 과학이 바로 전체주의의 출현 신호입니다. 그래요. 히틀러의 우생학, 스탈린의 정신 분석학. 우리가 이 사이비 과학을 독재자는 너무 좋아해. 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이제 어떤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또 이제 뭐 지진파가 어떻고 뭐 퇴적층이 어떻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쭉쭉 하면서,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아브레오 고문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게 됐는데 입국 갈 때는 뭐 이것저것 막 물어봤지만은 뭐 계약상 밝힐 수 없다. 이 정도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중요한 핵심. 왜 이렇게 호주 회사는 철수를 했는데 왜 액트지오는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까? 왜 희망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거 계약 관계상 못 보여준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할 벌써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죠. 그게 바로 비과학적 태도예요. 옛날에 황우석 그 박사가 네. 그 연구 진실성이 문제가 생길 때 기자들이 질문이 계속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아니 나는 배아 세포 분열에 성공했을 때 민족적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족적 자긍심 안 느꼈대?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치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실험 데이터를 다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점점 분위기 이상하잖아. 그렇죠. 왜 저러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구의 진실성이 판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는데, 포항 앞바다 울산 동해 48년간 뚫어댔다는 거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박정희 때. 그거 모르는 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뭔 더 비밀이 있어요. 포항에 영일만 수도 없이 뚫었어요. 박정희 때는 그냥 막 10m, 5m 단위로도 심지어 뚫은 데도 있어. 원래는 그렇게 뚫는 게 아니라 10km, 20km 이렇게 반경을 정해놓고 듬성듬성해야지. 아니 여기서 뚫었는데 석유가 안 나왔는데 10m밖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뚫어댄 데가 거기가 영일 포항이야. 근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잖아요.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가 발견이 안 된 거고. 박정희 때 그 발견돼서 네. 석유가 한 드럼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그 시추할 때 윤활제로 경유를 들이붓거든요. 네. 그게 그게 흘러 나온 들어가서 쌓인 거, 그거 지가 붓고 지가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똥 싸질르고 지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왜 들이붓고 그런 걸 지가 한 걸, 그걸 또 네. 병에 담아가지고 청와대로 공수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네. 임자들 이게 포항에서 발견된 건데 냄새 맡고 찍어 먹어보고 별 지랄 연병.
아니 지가 드리버하는 거를 네. 그랬던 시절 그랬던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절. 석유가 나온 유일한 사례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 브리핑까지 통해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 거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란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면 국민들의 희망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 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윤 대통령이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근데 윤 대통령이 이 과학에 대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작년 1월에 취리 공대 방문해가지고 이제 양자 도약이 시작된다 그랬어. 양자 컴퓨터는 게임 체인저래. 그래가지고 수행하던 이종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당장 발표해가지고 나온 게 양자 컴퓨터 개발에 3조 원을 들이붓겠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 이제 게임 체인저고 한국이 양자 주도국이다. 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네, 기억나요. 근데 양자만 해도 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대통령은 거의 뭐 무슨 뭐 신내린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그 3조 원은 투입한 적이 없고. 네. 그나마 양자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연구 기초과학에 하던 1조 원이 있었는데 네. R&D 예산 삭감 때 그거까지 불똥이 튀어서 있는 것도 날렸어. 그러니까 저 그때는 완전히 무슨 신기가 있는지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올인하고 지금? 그다음에 또 반도체로 네. 옮겨가 그게. 반도체. 요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왜 안 나와? 그러게요. 총선 전에 막 떴었는데 엄청났잖아요. 안 나오고. 예,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속화된 과학이요. 무속화된 과학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때 얘기는 반짝하는데 아, 지나고 나면 없어요. 지나고 임금명식으로 나면. 그냥 내놓는다. 아니 쥐리 대학에 네. 가가지고 거기서 세계적인 양자 역학 그 석학들 그 대학이 그 노벨상 수상자만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세계적인 양자 전문가 그 석학하고 뭔 1시간을 대화해? 알아듣기는 했어? 알아들었냐고. 응?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지금 발표한 그렇죠. 모습이. 이제 그게 석유까지 왔는데 네. 이 대통령 머리 위에 항상 구름이 떠 있어요. 구름이요? 어. 어떤 구름입니까? 신선이 앉아 있는 구름이 가끔 아, 떠 있다고. 그 구름이 요리로 쏠리면은 예. 고개가 여짝으로 가고 아, 조리로 구름이 가면 고개가 그쪽으로 쏠리고 네. 뭘 차분하게 과학적 방법과 이 공론의 과정 또 전문적 과정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국정이 아니라 그 구름 따라 가지고 눈동자가 열에 움직이거든. 그러다가 이번에 저쪽 석유로 간겨 포항으로 석유로 포항으로. 포항으로 간겨. 예. 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도 SNS에 썼지만은 제2의 이제 부산 엑스포 사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5천억. 그때도.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석유 논란이 이번에 끝이 아니라 언젠가 또 살아날 망령인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퇴적암층이 퇴적암층이 만약에 있다면 어디선가 가스와 석유는 미량이라도 있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근거로 뻥튀기하고 부풀리는 건데 네. 실제로 동해에서 가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가 한 게 있죠. 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네. 거요. 이제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잖아. 아, 오늘 또 얘기가 또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스가 자주 나오면 예. 뭔가 있다는 얘기처럼 보인다고. 그렇죠. 그게 뭐 인과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죠. 예.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겨. 뭐 그렇죠. 안 나올 방구만 수도 있죠. 껴도 뭐 똥은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며칠 버틸 수 있고. 구름 낀다고 비 오냐고. 아, 그렇죠. 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구름 낀다고 다 비 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수 가스가 있는데. 나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뭔가 액체화된 거 이것도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석유. 그러다 보면 어디서 이제 가끔 가스가 발견되면 음. 또 사람들 회가 동한단 말이야. 응? 거봐 뭔가 있는데 뭔가 자꾸 있는데. 신호를 보내잖아. 예. 그러면 우리의 뇌는 무언가 거기에 익숙한 프레임이 잠재되어 있다가 또 이게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렇죠. 또 희망을 또 가져보고. 이런 회로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러는 거고 그런 희망이 좋다는데. 뭐. 네. 이거는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네. 생기긴 잘생겼네. 잘생겼다. 지금 보니까 뭐 학자 같은 풍모는 보여요. 네. 액트지오사의 고문입니다. 빅토로 아브레우 박사. 네. 자, 이 액트지오사가 휴스턴에 있는 가정집이 회사 주소로 돼 있어서 논란도 그때부터 불거졌었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나올지 아니면 또 이게 계약상의 비밀 유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냥 또 넘어가게 될지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작전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하자. 이걸 얘기하자라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왜 양복은 파란 양복에 노란 넥타이? 저거는 뭔 뜻이야 저거? 사인해 주는 건가요? 뭐 정의당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 자, 지금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대기 이제 중인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판넬이 현장 등장하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판넬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바로 이제 오라고 하니까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입국을 바로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는데 저는 좀 조마조마해요. 이 기자회견이 글쎄. 의심에 또 의구심에 또 국민들의 화를 좀 돋우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또 한국 정부가 사기 쳐달라고 양심 선언하는 거 아니요? 양심선언 기자회견도 예상 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포댈게 그냥. 그러면 똥을 쌌는데 거기에 더 큰 똥을 싸고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어떤 기자회견이 될지 궁금합니다. 참 희대 아주 참 해프닝 희대 이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생중계로 지금 액트지오 고문 기자회견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장으로 넘겨서 기자회견 내용 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동해 심해가스전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 설명, 유망성 평가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석유공사 곽원준 수석이 그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 작업을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처 곽원준 수석위원입니다. 동해 울릉분지 심해탐사 유망성 평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말 우리나라 유일의 가스전이던 동해 가스전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22년 7월 국내에서 외국 석유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탐사 활동을 해오던 우더사이드사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더사이드사는 공사에 공동철수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으나 한국의 국영 석유회사로서 아직 탐사가 끝나지 않은 동해 심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더사이드사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꺼져가는 국내 석유 탐사의 불씨를 살리고자 2022년 10월 국내 대륙공 중장기 탐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직 탐사가 덜 진행된 동해 심해 지역의 석유 부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울릉분지 종합평가 계획을 만들고 심해평가 전문가를 수배하였습니다. 다수의 석유 부전 유망성 평가 기관이 있으나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심해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액트지오사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액트지오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이신 에브루 박사님은 미국 퇴적학회장을 지내셨고 엑산모빌의 지질그룹장으로 심해 탐사를 이끌어 오시던 분입니다. 2000년부터 미국 석유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매년 심해 탐사 관련 단기 교육 과정을 23년째
운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셔서 그 명성은 석유업계에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액트 지오사의 컨설팅을 받은 회사로는 토탈, 아파치, CNOC, 헤스, YPF 등 약 4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로 박사님께서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thanks so much for coming. I'm very happy to be in Korea once again. And I'm here, I'm going to present a summary of our findings in our project. So everything started when I was contacted by KNOC and to take a first look at the Yuliang Basin. And one thing that was important in this early phase was that I identified the potential of this basin to have important type of prospect or play in the basin. And we call... Oh, yeah, sorry about that.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발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요. 이제 KNOC,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처음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지를 보면서 이제 초기에 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분지에 이제 중요한 유형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Thank you, and I'll respect my translator more now. So,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basin to have this type of play that we call deep water stratigraphic play is the existence of a narrow shelf with lots of sand on it. 네. 그래서 이러한 분지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굉장히 좁은 그 대륙붕 내에 많은 이제 모래와 샌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And the sands is what we call reservoirs. Is one of the main petroleum systems element. The other observation was the slope of the basin was very steep, and with presence of erosional canyons of a very large size filled with mud.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래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래로 가득 찬다, 이 모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저류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저류층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이 가스와 석유가 실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저류층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륙 사면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nd mud is another important petroleum system element that we call seal. So the sands form the porosity where the oil will accumulate, but you need to have a seal rock so the oil will stop there. And those two elements were clearly present in the basin. That's before the starting of the analysis. 네, 그래서 이 진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은 이제 덮개암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래의 이제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진흙, 그러니까 덮개암이 이 쌓여져 있는 가두어져 있는 그 석유를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에 석유가 쌓이게 되고 이 덮개암, 그러니까 진흙이 이러한 석유를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지를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 즉 덮개암과 그 다음에 저류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So we proposed our bid. And we were the bid winners. So then we started the project. And at that point, and then we realized that the basin was very rich in data, several wells,
2D seismic lines, 3D volumes, and some of these volumes, some of the seismic, with very good quality. The Uliang Basin is a frontier basin.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이 분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추가 되어 있는 시추공 유정이 3개가 존재를 했고 이 3개의 시추공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탄성파 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도 이미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Frontier basin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it has more risk, right, than bases that we already have economic accumulations of petroleum.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 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리스크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So to do prospection for petroleum, you have two approaches. One is the geology. Is the geology favorable for accumulation, for the presence of the main petroleum elements to have economic accumulation of petroleum? You need to have reservoir, seal, source rock, and trap. So 4 elements. 네, 그리고 이제 석유가 실제로 매장이 되어 있는지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질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 줄 수 있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그리고 트랩입니다. And the Uliang Basin has two advantages over other frontier basins. One, that for me is the most important, has already 3 wells there in deep water.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던 이 분지에는 다른 프론티어 지역에 대비해서 2가지의 이점, 장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추가 되어 있는 시추공이 3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And the other one is the seismic quality. The seismic quality is actually better than several other similar basins around the world.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성적인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다른 분지에서 찾아낸 품질보다 더 좋았습니다. So right away, we broke the team in two. Part of the team would go for mapping using the seismic and try to look for anomalies in the seismic that could represent potentially potential accumulations early on. We call them leads. So we went for identification of leads. 네, 그래서 이 이점에 이제 기반을 해서 저희가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이제 매핑을 담당으로 하는 팀을 꾸렸는데요. 이 팀에서는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어노멀리,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찾게 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런 어노멀리,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저희가 리드라고 부릅니다. 이 리드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유망 구조를 도출하게 됩니다. And the other part of the team went to do what we call post-mortem, is the evaluation of why the 3 wells failed. 그 다음으로 다른 팀은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3개의 유정, 그러니까 3개의 시추공을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전에 시추가 되었던 3개의 유정이 실패했는지 그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s a very important step, because if we cannot explain why the wells failed, and then would increase a lot the risk.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왜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왜 기존에 존재하던 3개의 시추공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분석하지 못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e 3 wells are Jujak, Honge, and Bunga.
So, 그래서 이 세 개의 유정은 이제 하나는 I'm sorry. 주작. 세 개의 유정 중에 하나는 주작, 그다음 두 번째는 홍게, 그다음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that's the one that I have the hardest to pronunciate. And Jujak was drilled in 2D lines, seismic lines that had long space between them, no data in between. So the work was done in the 2D lines, and they found a structure, a trap, a dome. And they drilled it, and the well failed to find hydrocarbons. 네, 그래서 이 주작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유정은요, 이제 일직선으로 시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직선으로 시추를 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트랩이라고 부르는 돔 구조의 돔 형상의 구조를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We have the advantage of 3D. So KNOC actually shot a 3D survey with the previous partner covering that area after the well. 네, 그래서 이 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석유공사 측에서 이전 파트너랑 같이 해당 유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3D evaluation and mapping, the trap disappeared. There was not a dome there, was a continuous surface that would go towards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basin. The trap was not present.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유정을 대상으로 해서 3D 평가랑 매핑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트랩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돔 모양으로, 돔 형상으로 생겼다고 이제 추측을 했던 그 트랩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Honge was actually a geological success. 하지만 이제 홍게 유정, 두 번째 유정은요,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 were trapped fluids there, but was mostly CO2. 그래서 이 홍게 유정을 보니까요, 이제 실제로 어떤 액체가 차 있는 트랩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덮개암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ut with small amounts of thermogenic gas also present. 네, 아까 그 덮개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덮개암이 아니라 이제 그 액체로 가득 차 있는 트랩이랑 그 다음에 CO2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Bengal failed because of a surprising problem: the existence of overpressure, extreme overpressure, in the at the well locatio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정인 방어는 이제 실패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유정 안에 엄청난 과도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So despite being a good prospect, the well never reached the target. 그래서 네, 액트지오사의 고문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채널에서 저희가 계속 쏘고 있습니다.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다른 채널에서 쭉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설명 과정, 기술적인 설명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참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뭔 덮개가 되는 암석층이 있고 그 액체가 네, 발견됐고 네. 물리탐사 뭐 결과를 기반이 있고 얘기하는 것 이렇더라.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네. 그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더 현혹될까봐 난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저게 어떻게 석유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고 뭐가 좀 비슷하다. 옥상 같아 보이고 건물 같아 보이는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살고 거기서 뭔가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뭔가 건물 비슷한 게 있더라. 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겠지. 사람이 이제, 살겠지 뭐 이런 건가요?
이제 이 얘기인데 네. 그게 그냥 바위인지 건물인지 석유가 사는 집이 발견됐다 이거거든 저 얘기가. 그런데 그런 암석층이 뭐 전 세계에 뭐 한두 개입니까 그게? 그렇죠. 모래 암석층.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가둬주는 네. 그런 그 얘기인데 도대체 저런 얘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 벌써 축포를 터트려야 되는 이런 의문이 되는데 근데 저런 얘기에는 또 사람들이 그럴 듯해 보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더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걱정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아까 뭐 한국석유공사와 뭐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가 선택이 된 건지 이거 궁금한 것이고 네. 그리고 1인 회사라고 하고 매출도 적은 회사인데 선택된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 자료 호주 회사가 철수하면서 준 자료를 받은 것도 있다고 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물리 탐사 결과 나오는지 뭐 설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왜 호주 회사는 포기를 했고 왜 액트지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게 안 맞는 부분들 궁금해요. 궁금하고 글쎄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존에 판단했던 거하고 지형이 다르더라. 뭔가 암석층이 아니라 액체, 네. 모래, 진흙층이 있더라. 뭐 뭐 이런 얘기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저 뭐 탐사라기보다는 그냥 지질적 특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질적 특성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네. 지질 특성. 지질 특성을 얘기한 건데 네. 그래서 어쨌다는겨? 어허. 이 결론을 빨리 얘기를 안 하고 장황하게 장황하게 이거는 얘기를 쓰고 지질학적 있죠. 강의를 다 듣고 나서야 이게 지름답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 사안 핵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지금 다시 생중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평지 풍파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이건 논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또 과학 지식을 쏟아내면 네. 이제 또 뭐 지질학자부터 다 동원될 건데 이게 이걸로 앞으로 소모될 어떤 에너지가 사회적 에너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희망을 가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망상 아까 망상도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왜 직접 시추도 안 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이런 얘기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해야지. 이렇게. 글쎄. 아니 이렇게 뭐 암석이 있고 지질이 있고 그러니까 뭐나 이야기엔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야기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야기 듣고 이야기 듣고 잘하는 거죠. 아니 이거 이 사안 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얼마나 신뢰를 잃었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천공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공을 옆에 세워놓고 왔든가. 정말 짜증나는 자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선 예. 자 첫 번에 석유 가스가 발견되진 않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지질 설명만 하고 있는 거야. 아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예?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니 뭐 저기 뭐냐 건물이 있다고 사람 다 사는 거 아니듯이 이게 또 판단의 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국가 돈은 쏟아붓는 거죠. 뭐 시추 하나 할 때마다 1,000억씩 뭐 재반 비용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1,000억 뭐 5개는 꼽아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 5,000억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은 뭐 수조 원이 들어간다. 이 경제성을 판단할 때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뭐 논란의 거리가 되고 또 찬반의 토론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들의 관심이나 에너지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밝혀야 되는 최혜병 순직 사건이나 외압 의혹 이런 거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채양 명주 이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는 공개 활동하고 뭔가 이슈로 덮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용도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런 건 시간 끌기 딱 좋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유를 탐사하느니 석유를 만드는 게 빠르겠어. 탐사보다 시간 끌기용 같아 이게. 음. 이슈 시간 끌기용.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려면 현 정부 임기 때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버티기 용도로 이걸 던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아, 주가가 그럼요. 많이 올라서.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천민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뜬 소문 하나가 그냥 훅훅 이렇게 주가를 바꿔버리고 네. 이게 이제 좋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많이는 안 움직였어요. 그런 점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로 훅훅 움직이면은 뭐 그거 나쁜 자본주의지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주가 주식을 좀 띄었다. 돈 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어 프로그램도 하고 주가를 정상화 또 띄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를 좀 엄밀하게 보면 네. 탐사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음. 시추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가스 원유가 경제성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시추해볼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시도해볼 만한. 시도해볼 만하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요 정도 선에서. 그래요. 네. 이 사안은 저희가 뭐 뒤에 신혜리 기자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을 더 해도록 하겠고요.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네. 이제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거짓말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 증거인멸, 공모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범죄형 하나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망타진해서 다 구속시켰어야 되는 사람들. 아, 국방부 전 장관, 네.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장관 군사보좌관, 음. 전부 공모, 증거인멸 주범들이에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 그러니까 전화한 적 없다 이러다가 전화 얘기 나오니까 최혜병 특검법, 최혜병 외압 의혹 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걸리면 처음에는 뭐 오이발. 국방부 조사본부에 그거 안 받겠다는 사건을 강제로 배당해가지고 네. 이 지경까지 끌고 오는데 또 조사본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대책회의까지 해서 180도 결론이 바뀐 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걸 작년에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로 터뜨리니까 네.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아주 그 기자를 아주 완전히 그냥 매도해버리더만 이제 와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이게 아주 가증스러울 정도의 그 은폐 조작 거짓말이 판치는 네. 아주 그 국정이 개판이 돼버렸어요. 저희 방희봉이님의 댓글로 범죄 도시 5탄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범죄 도시 5탄이요. 그 정도로 이따 매불쇼가 써먹어야겠네. 이게. 방희봉이님이 아이템 김종대 교수님을 도와주셨네요.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요전에 사탄 나온 거 볼 걸. 참. 오늘이라도 좀 오늘 봐야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예. 방송 끝나고 보셔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딱 범죄 혐의 아닙니까? 딱 범죄 구성의 요건들이 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뭔 일입니까? 조폭하고 똑같아요. 조폭 그 칠사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공직사회에서 그냥 보스가 해를 다리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믿어버려. 행동하고 이게 공적 가치가 없어진 조직은 예. 조폭하고 똑같아. 윤 대통령이 근데 뭐 어제 가서도 현충일 이 추념사 하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 또 강조하고 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함께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추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 어떻게 또 봅니까 계속 이 사안들을. 그렇죠. 의혹들이 이때 이렇게 마동석 많은데. 같은 사람 하나 없나? 마동석 박정훈 대령 아니야? 그렇네요. 마동석 느낌이 나네요. 박정훈 대표. 이게 또 덩치도 좋으시고. 덩치도 좋고. 예. 그러니까 정의의 심판,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 조직 또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 올까?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염원들이 있는데 이게 마음 같아서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 지금 뭐 18대형이 될 것 같은데 일을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풍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다수의 민주주의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국회를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스티븐 제블릿 그다음에
스티븐슨 교수의 공저로 5월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이것이 한 5년 전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한 속편이라고. 그 한 3, 4년 됐죠. 그 책이 나온 지가. 네. 근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공화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로부터 등 돌리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에 대한 내막이 나와요. 그래요. 예, 아주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의 출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미국이 지난 20년간 대통령 선거에서 네. 보통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이 3번 나왔어. 그게 간접 선거로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로 했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아니거든. 네, 미국 미국은. 대통령 선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의 출현이고 그 주의회에서 미국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지고 의석을 다수 얻은 게 146회 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극단적 소수가 국민 전체를 지배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을 소수 여당이 달라 그러고 이런 행태가 네. 이제 반다수결주의 제도 악용하는 건데 그게 바로 소수 독재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국회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입구에 쭉 서가지고 막 계속 구호를 외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야당 연습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시위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 용산에는 신호 보내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의 그 타락사를 책으로 보면서 아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결국 국민과 함께 걷고 국민과 연대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민의의 그렇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호위무사들의 뭐 집합체 이렇게 국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이거를 풀어가야 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에 있어서 법대로 하겠다. 네. 이제는 정말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용산에서는 밥대로 하는 걸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치찌개, 계란말이 예. 이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대접하는 접대하는 문화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집합시키고 예. 대통령 밥 먹고 와서 같이. 밥 먹이고 아주 뭐 신이 났어요. 예, 맥주로 건배하고 예. 건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 돼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나란지 네.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지키자 그러고 있다. 이런 그 정부 대통령실 또 국회의 모습 한번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서야 정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네, 그게 진짜 희망이지. 진짜 희망이다. 예. 가짜 희망에 속지 말자. 예. 이렇게 정리를- 망상이다. 망상이다 해주시고 이 아까 범죄도시 5편 그 얘기 하시려면 오마이 TV 댓글에서 봤다 이 얘기는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꼭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 제가 만나봤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김종대 교수 보내시기 아쉬운 분들 많으니까요. 한 말씀, 메시지 하나 우리 달마 대사께서 주고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이비과학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기 아브레우 박사 자체가 나는 타락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네, 단지 저런 과학적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악용해서 그렇죠. 뭔가 취하려 하는. 아니 건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 살고 있다로 바뀌냐고. 사람 살고 있다. 합리적 지성의 회복이 오늘처럼 절실한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희망을 생각하면서 예. 하루하루 또 견뎌내야겠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제임스 콩님이 오마이 200만 갑시다라고 외쳐주고 계신데
200만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면서 김종대 교수님 금요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와서 김종대 달마 대선님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김종대 교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지금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장을 넘겨서 그 현장 다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four main petroleum systems elements. That we have 7